건강보험 적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의료비, 또 육류 섭취와 관련된 의료비 증가,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러면은 세계 이제 선진국들은 그 우리나라보다 그 고령화가 일찍 시작을 했고, 그죠? 또 의료비의 어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제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원인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육류 중심의 문화다, 이게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그렇죠. 개선이죠. 그죠? 육류 섭취를 줄여야 되겠죠? 대신 식물성, 그렇죠. 채식 중심으로 식물성 중심의 식단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웨덴과 미국과 또 영국, 이렇게 세 나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웨덴의 채식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학교 급식이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식생활은 아시다시피 어려서의 식생활 패턴이 성장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시기는 특히 이제 3세까지 뇌가 어른의 3분의 1 크기에서 90%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급속하게 3년 동안. 그러니까 뇌가 아주 고도로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영양소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 코드가, 후성학적으로 유전자 코드가 패턴이 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또 유아들에 대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채식 정책에 학교 급식이 있는데, 먼저 이제 스웨덴이나 유럽 쪽은 채식인들의 조직적인 모임이 벌써 1900년 초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디 자서전, 나의 생애를 보면은, 나의 생애인가요? 그 간디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간디가 원래는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고기를 몰래 먹었잖아요. 엄마 몰래.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베지테리안 채식인 협회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채식에 대한 잡지, 채식 단행본들, 이런 걸 보고, 또 당시에 이제 채식인들을 만나면서 채식에 대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디가 채식으로 다시 전향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막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은 거의 절반은 채식 얘기예요. 너무 재미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모임이 필요한 게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이제 스웨덴의 학교 급식 지침서, 이 굿스쿨 밀하고 스웨덴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게 2013년에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가이드라인 for primary school, secondary school and youth recreation cen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제 급식 지침서를 이렇게 굿스쿨 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스웨덴의 학교 급식 지침서에 중요한 요소로서 맛, 안전, 그 다음에 무차별, 비차별, 또 영양, 또 즐거움,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서스테이너블이에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짜더라도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양사들이나 아니면 학교 담당자들이 급식을 할 때도 그런 지속 가능성 요소를 고려하고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학교 급식 지침서를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decision have been made on how meal can assist in the environmental work and sustainable consump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만들 때는 환경적 요소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라. 그러니까 지침서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왔냐면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it is good to limit the meat consump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육류, meat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미트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제한해라. 그게 좋다. 이렇게 딱 지침서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야 환경 친화적인 걸로 짜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육류 섭취를 제한해라. 끊으면 제일 좋고 최소화해라. 이제 제한해라 이겁니다. 대신에 채소량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육류는 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선택해라. 최소화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학교 급식 지침서에는 베지테리안의 베리어스 버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식의 어떤 스펙트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침서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침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죠. 식단을 짤 때 그걸 고려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채식인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많은 채식인은 우유와 계란을 섭취한다. 유라한 채식인이죠, 대부분. 하지만 육류와 생선은 먹지 않는다.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콩 제품을 섭취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죠? 콩을 먹으면 칼슘도 보완이 되지만 철분도 잘 보완이 되거든요. 또 파이토 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내분비계를 안정화시켜요. 내분비계를 안정화시키면 신경계도 안정화가 되거든요. 또 내분비계가 수용체가 면역세포에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계도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비계를 안정화시키면 인체의 유전자, 인체 전체가 항상성 있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역할이 간단하게 콩류를 섭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두부, 여기 뭐 보시면 토프 나오죠? 소야, such as soya, means and tof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부가 아시아 계열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두부를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내용인데 완전 채식, 비건은 우유와 계란도 섭취하지 않는다. 비타민 B12가 결핍될 수 있고 비타민 D, 그 다음에 B2, 칼슘, 단백질 섭취가 적을 수 있다. 그런데 국립식품부 웹사이트에는 학교 급식에서 완전 채식 메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으로 하면 완전 채식을 할 때 비타민 B12가 공급이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타민 B12는 미생물만 만들거든요. 동물도 못 만들고 식물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B12를 만드는데 32개의 유전자가 필요해요. 제가 그걸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은 만들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을 하루에 2장 정도 드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15분이나 30분 정도 햇볕 받으면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공급받는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그것도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햇볕 받는 걸로 대신하면 된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급식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소의 계산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영양소를 내가 먹는 건 이런 영양소가 있구나. 절대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없는 거구나. 채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내용들이죠. 그죠? 이런 홈페이지 이렇게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정보 공개한다고 해서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웹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매일 완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라. 하나나 그 이상 조리된 요리들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채식 식사를 포함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식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류라든지 조리만 잘 개발을 하면은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채식을 하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요리예요. 그리고 5가지 이상의 종류가 포함된 샐러드 뷔페를 제공해라. 또 빵과 발라 먹을 수 있는 지방을 제공해라. 또 우유와 물을 제공해라. 또 페스트리, 아이스크림, 단 것은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항목을 다시 살펴보면 Sustainable School Meal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Meat has the greatest environmental impact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제목으로. 육류는 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서브 타이틀로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당근이잖아요. 예? 이게 뭐죠? 양배추. 이거는 브로콜리. 얘는 예? 비트 같죠? 네. 예. 이렇게 아주 식물성으로 그냥 이거 누가 보면은 야 이거 베지테리안 메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또 뭐라냐면 School strive to reduce meat consumption 이렇게 나와있어요. 스트라이브는 이렇게 막 이게 투쟁하다, 그죠? 뭐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라, 그죠? 그러니까 학교는 육류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채소와 콩류, 과일, 곡류의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promot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promote the consumption of vegetable, legume, fruit and cere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급식 지침서 곳곳마다 육류는 줄여라, 채소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보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식단을 짜면서 환경국에서 이미 또 이제 이게 이제 정책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Young Vegetarian and Omnivore Dietary Habit and Other Health Related